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우리 조금씩 고문님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부산의 그 교육감 단일화 운동의 제일 앞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강의하시면서 그 말씀도 같이 한번 해주시도록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애국 시민이고,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이 힘을 모으시면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젊을 때는 이 원고도 없이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또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좀 감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정치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 역사책을 좀 봐시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책을 보면 그 인물이 지금 아무리 문화 문명이 변하더라도 1000년, 2000년 전에 있던 그 우리 인간들의 생각, 또 지금의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런 것은 본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 사회 지도층들은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하는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여기 또 우리가 시의원, 구의원들도 놓으시는 분도 있고 구청장 놓으시는 분도 있는데 시간이 좀 되면 우리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필독서, 많은 필독서가 있지만 제가 좀 권하고 싶은 필독서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의 당태종의 정간정력, 이 책도 한번 탐독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일본의 그 개화,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32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는데 사카모토 로마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일본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세사람이 있는데 오다 노부나가 직전 신청하고 독과하고 이에야스 득천강하고 사카모토 로마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데 일본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66년도에 675년간 유지되던 에도 막부가 그 전에도 막부가 있었어요. 멸망을 하고 망하고 왕정 복고가 됐어요. 66년에 성공해가 67년도에 대전 봉안이라고 왕정 체제가 되는데 11월 달에 그 에도 막부 사람들한테 피살이 됐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는데 이 사카모토 로마는 분, 그 일본의 오늘날 얘기한 그 주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역대 간신들이 모아낸 책인데, 간신은 어떻게 정치를 농락하는가? 이 나라가 이 망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의 간신, 어떨 때는 한두 명의 간신에 의해서 전부 다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내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불행이 22대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한 24년간 집권을 했는데 48살에 안타깝게 돌아갔어요. 이분이 한 20년만 더 살아도 우리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정조 대왕의 아들이 순조인데 순조는 그 11살에 왕이 됐어요. 11살에. 그게 뭐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 안동김씨 세도정치에서 이제 정치를 잘 못하고, 그 아들이 효명시대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효명시대가 더 오래 살았으면 제2의 세종대왕이나 정조가 안 됐겠느냐. 근데 이분이 22살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그 불행 중에 큰 불행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맹스의 아들이 헌종인데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정치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강화도령, 철종, 나무 구인 강화도에 유배돼가지고 나무 하다가 19살에 졸지 왕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고종은 12살에 연날리기 하다가 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그 한 말에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척이 제대로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데, 참 이거는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주 내용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할 부분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 덕목인데 다산 정용용 선생의 그 목민심서를 아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 목민심서는 베트남의 국부가 나라의 아버지가 호지명입니다. 호지명인데 이분이 평생 동안에 머리맡에 이 목민심서를 항시 머리맡에 놓아놓고 책을 읽었답니다. 호지명이. 그 다산 정양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지도의 덕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먼저 다스린다. 수신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수신제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거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 보는 것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 많지요.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두 번째는 백성을 제 몸같이 아껴야 된다. 백성을. 세 번째는 아래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지도자는 똑똑한데 사람 잘못 써가지고 나를 망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제가 간신히 얘기했지만도 네 번째는 100년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 위대한 지도자는 앞으로 10년, 100년이 어떻게 될 그 생각을 갖다가 예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한 점 부끄러울 수 떠나야 된다. 마지막에 떠날 때 돈보따리를 싸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점 부끄러울 수 떠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다산 정양훈 선생이 강조하는 지도의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좀 잘 알겠지만도 로마 시대의 오hen제, 로마의 전성기를 일컫던 5분의 황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분입니다. 네르바, 트라이누스, 그 다음에 하이드레누스, 안토니우스 피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분이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분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 명상록이라고 책을 친 분인데 이분이 강조하는 지도의 덕목은 4가지입니다. 지혜로워라. 지혜. 두 번째는 정의감이 강해야 정의감. 세 번째는 강인성. 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제력.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야 돼요. 절제력. 지금 우리 지도자들 중에 보면 이 절제력이 부족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갖춘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다. 그래서 이 이제 다산 정용훈 선생님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도자 상을 이제 제가 예를 들면서 제가 몇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자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는 저는 3분을 좀 꼽고 싶습니다. 또 4분 하면 정조들 세종대왕,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한 번 더 이으면 정조 이런 분인데 세종대왕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학물도 만들고 예민사상, 그 다음에 집행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학자들, 그 다음에 심지어 동네 노비 간비의 아들인 장윤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신분이 고하를 따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물을 갖다가 배치해가지고 최고위도 만들고 한 유명한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 이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시면 우리 오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승만 박사가 이분이 미국의 프린스턴, 하버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도 받고 한 분인데 아주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인데 판단력이 아주 정해요. 국제 정치에 아주 밝았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45년 만에 한국에 들어서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단 통지를 주장했거든요. 유엔에서 반대를 하고 이 남북의 통일 정부를 만들고 생각하니까 북한은 이미 46년부터 공산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남북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갖다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대한 사람이 백범 김무성 선생님하고 김규식이라든가 몽양 여운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서방 박사의 뚝심이 없으시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또 유엔, 6.25 사건이 터졌을 때 빨리 유엔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미국과 유엔이 참전한 거죠. 나를 구했고, 그럼 가장 잘한 부분이 뭐냐면 한미방위조약입니다. 한미방위조약. 한미방위조약을 안 만들으시면
그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어요. 이미 공산화됐습니다. 이승만. 근데 이분이 이제 실수가 뭐냐가 되면 사람을 잘못 쓴 거예요. 사람을. 그때 이제 1950년 6.25 사변 때 나이가 만 75세입니다. 지금 16살인데 그때 이제 국방장관이 신승모라는 사람이 신승모. 이거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한 선장 출신인데 이는 군사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해군에는 조금 아는데 이분이 이제 그 우스개로 아주 아침에 대갑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아버지 크고 조금 이야기하면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자기 이야기하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 신승모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내무부 장관도 시고 국무장관도 시거든요. 이게 6.25 터지고 나서 전혀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 백선영 장관의 정일근 이런 분들 없으시면 우리나라 이게 지금 존재가 안 합니다. 신승모를 국방장관으로 시킨 거예요. 또 이 신승모가 거창 양면 학살 사건 알지요? 그 다음 국민방위군 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 신승모가. 이 신승모를 잘못 발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붕을 잘못 쓴 거예요. 이기붕. 비서 출신인데 국회의장하고 1956년도에 부통령노가 장면에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 그 당시에 조병옥 박사는 미국에서 치료하다가 돌아갔어요. 자기는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미. 선거할 거 없이. 그런데 이기붕이 부통령실에 가다가 3.15 부정선거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를 쫓겨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 잘못 써가지고. 나이가 벌써 뭐 60년대에는 만 85세니까 판단력이 안 흐려지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오래 살지만 옛날에는 한 60몇 되면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년에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기 부인이 프란체스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우리 한국말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역을 누가 해놓으면 박마리아 이분이 부인인데 여의대 교수하고 학장까지 했는데 이 아주 프란체스가 비율을 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마리아 말크면 이 프란체스가 있어가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이규봉의 아들 이광석이를 양자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이규봉이 키워주려고 하다가 이승만 박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좀 안타까운 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산업화를 이룬 건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분인데 뭐 고속도로, 포항제철, 중하고 이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 국민 수준이 70% 채 안 됐어요. 필리핀은 우리 몇 배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화를 성경하고 가난을 갖다 극복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분이 사람을 잘못 쓴 게 두 사람입니다. 김형욱이하고 중앙정부장 인권 탄압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핍박을 했어요. 김형욱이. 그 다음에 차지철입니다. 김재규도 나쁜 놈이지만은 또 더 나쁜 놈이 차지철입니다. 둘이가 서로 권력 경쟁하다가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거예요. 이 차지철을 잘못 쓴 거예요. 또 김재규도 육사 이기 동기고 고향 후배인데 이것도 나쁜 놈이고 이 사람 잘못 써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불행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 사람 잘못 쓰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100년의 안목을 가지지 못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100년의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판단력이 없는 분들이 지도자에 많아요. 여러분들 그 갑신정면 알지요? 1884년도에 갑신정면 그 주역이 김옥균, 박용호, 홍정식이, 서강범, 서재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옥균의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안동겸 씨 이제 그 양만 집안의 자제인데 이분이 갑신정을 일으킬 때 33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박용호가 23살, 서재필이 25, 서강범이 25, 서재필이 20살, 서강범이 25, 홍명식이 29. 이 20대 아들이 이제 이 갑신정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됐어요. 자기들은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생각하고 자기 지지실에게 쓰는데 국민들, 농민들 지지가 전혀 없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신정을 3일 치는데 3일 만에 나중에 자기 실패를 해버렸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 메이지 유신을 할 때는 농민들이나 상공인들, 국민들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신정면은 전혀 지지세력이 없었거든요. 그래 또 일본을 믿었어요. 일본이 배신해가지고 3일 만에 실패를 한 이 정면이 갑신정면입니다.
근데 박용호는 또 더 판단을 더 잘못한 게 가신지는 일본에 그 김옥균을 망명을 해가지고 홍종호나 사람들 3에서 죽었거든요. 총에 많이 죽었는데 박용호는 철두철면 친일파로 바뀝니다. 철종의 사입니다. 철종 부만대 사인데 이 박용호는 정말 판단을 잘못합니다. 자기는 이 일본이 우리 식민지를 오랫동안 할 걸로 박용호 착각한 거예요. 이 박용호가 아주 판단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3대 천재가 육당 최남선, 추는 이강수 잘 알지요? 추는 이강수, 유당 정인모 이 세 분인데 이 육당 이분은 3.1 독립선언서를 쓴 분입니다. 최남선이. 추는 일본 28 독립운동 선언서를 쓴 분이거든요. 또 우리 상해 임정 주필도 하고 독립신문 주필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나중에 친일파로 바뀐 거예요. 육당 최남선과 추는이 자기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일본 식민지로 일본 지배로 갈 거를 생각한 거예요. 추는과 육당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백분 김무성이 우리 독립운동가서는 뭐 종영을 하고 우리는 뭐 대단한 거지요. 근데 백분 이번에 이제 한학자거든요. 신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좀 어두웠어요. 철두철미한 이거는 이제 민족주의자란 말이에요. 이 백분 김무성이 이제 가장 실패한 부분이 뭐냐면 1948년 초에 김일성이하고 김두부이가 이제 우리 남한만의 그 선거를 이제 한다 하니까 자기가 남북 사자 협상을 제안했어요. 북한의 김두봉, 김일성. 우리 남한에서는 백분 김구시는 호가 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조상 선생하고 이제 평양에 갔어요. 가가지고 완전히 김일성하고 김두봉이 둘러지면 쓰고 아무 성과도 없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나중에 뒤에도 이승만 박사가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성사 시행을 할 때에 끝까지 반대를 한 분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실책이 국제 정세를 갖다가 간파를 보낸 거예요. 백분 김구성 생과 김규 선생은 외국어를 8개국어를 했어요. 아주 천재인데 이분이 판단을 잘못한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경간에 와서는 1997년도 예창, 김대중, 이인재 선거 알죠? 그런데 이 이인재 이 양반이 자기가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놓아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좌파까지 전부 들어서면서 상당히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이인재 씨가. 이때 이인재 씨가 얻은 표가 492만 표입니다. 492만 표. 그런데 예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한테 전기 39만 표 차이거든요. 10분의 1만 얻어도 예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 때문에 완전히 김대중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 상당히 불행한 그런 이제 사건이고, 최근에 이제 홍준표 국회의원을 저하고 또 잘합니다. 제가 또 몇 년 전에는 앞에 97년도에는 2017년도에 제가 많이 도와주는데 저분이 고생도 하고 입지적인 인물이거든요. 또 순발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건강해 가지고 조금 판단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아마 주변에서 5년 후에 뭐 대통령을 한 바라보는 것도 안 좋겠냐 이런 충고가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만일에 이번 선거에 윤석열 후보가 안 되면 역사에 제기되는 거예요.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 후보가 좀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 양반도 의사하고 벤츠 사과로도 백신 개발하고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 양반이 또 서울시장도 2번이나 졌거든요. 김문수한테도 저고 오시원한테 졌는데 이분이 대통령 한 5% 1%가 안 되는데 이 놀라크는 건데 또 이해가 안 가요. 나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정치적 판단이 없느냐, 정말 좀 안타깝게 좀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승복한 분이 정치 10번이었는데 해공시대기 선생입니다. 1956년도에 조병호 박사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하다가 흔쾌히 승복을 하고 도와줬거든요. 그 다음에 60년도에는 조병호 박사하고 장면하고 또 그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이분이 뭐 IMF를 가지고 왔지만은 또 매너는 좋아요. YS가 1972년도에 김대중, 김영삼, 이철성 세 사람이 이제 경쟁을 했는데 1차에 가만수 득표를 못 해가지고 안타깝게 자기가 1차에서 이제 통과 안 되거든요. 2차 결선 투표에서 이철성이가 전북 출신 아닙니까? 이철성이가 김대중을 밀어줬어요. 이래가지고 역전돼가지고 김영삼이 졌거든요. YS가 졌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자기를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좀 답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감이 현재 진보 좌파 교육감 14명입니다. 보수는 3명, 대구, 경북, 대전 교육감 선거에 들어오고 14명이거든요. 14명인데 이 정교조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진보인데 이 이제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고 나서 잘못된 교육심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심학조라고 정교조 거점학조입니다. 정교조 거점학조. 거기는 정교조 출신들이 교장이 앉아 있고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교조 출신 교사들이 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핵심학조를 정교조 거점학조인데 전국에 2165개를 만들었어요. 2165 계속 만듭니다. 돈도 갖다주고. 네. 그 다음에 무자격 교장 공모제. 교장하다 하면 교감하고 이제 부장 교감 끝이 되는데 자격 없는 교사가 교장을 해요. 뭐 교사가 교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교조 출신 무자격 이제 이 사람들을 교장 만들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현재 351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정교 출신이 71%가 그쪽에 특치가 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근간에 그 사립학조는 우리가 그 자율성을 좀 줘야 되거든요. 사립학교인데 이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재단에서 뽑는 게 아니고 교육감이 다 뽑아요. 그럼 이제 자기들 코드가 맞는 아들 뽑을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 임기가 5년인데 21명인데 이 교육의 대모박힌데 여기서 앞으로 10년간 교육정책을 지금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겨우 이제 대통령이 5명을 뽑고 여당이 4명을 뽑고 이렇게 이제 뽑는데 요거를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래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원래 정책을 적으로 만들어 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제, 아들, 자율적으로, 기운대고등학교 같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수 목적으로 특목고가 있어요. 이거를 2025년에 전면 폐지를 시킵니다. 지금 전면 폐지시키는데, 자립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보통 교육도 중요하지만도 수월성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재 하나가 10만 명, 100만 명 위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기 때문에 인재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인재를 갖다 교육해야 되는데 평등교육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파는 평등교육 명을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북한 내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영국 이턴 칼리지 알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인데 600년 역사에 총리가 20명 배출됐어요. 총리가 64명 총리 중에서 20명이 약 3분의 1 배출됐어요. 1, 2차 세계대전에 출전해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 이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 어떤 반은 70%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지도층들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지도층입니다. 어떤 문제가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애국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는 분한테 애국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형 사립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전북에 가면 상상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공부했을 때 홍성대시 수학정서 공부했죠. 수학정서.
이번에 수학 정석을 해가지고 돈을 버린 거예요. 그 돈을 439억을 투자했거든요. 이게 전북에서 지금 조만간 없애려고 전북 교육감이 현안이 되었어요. 상상고등학교를.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30, 40대가 진보 좌파로 많이 넘어가 있죠.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념교육입니다. 이념교육. 역사교육 시킬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 정치 주도 나쁜 지도자를 이승만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 남북 분단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탄압해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오히려 북한을 갖다가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 이념 교육 때문에 애들이 지금 세뇌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 쪽에서 교육을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감 직선제 이후 진보 교육은 많이 당선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저도 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다행히 하나로 지금 통일이 되는데 지금 서울하고 지금 경남 이런 지역에는 단일화 규모 3개입니다. 3개. 2017년도에 18년도에는 우리 김승현 우리 학장호가 계시는데 그때는 전국에 4개였어요. 4개. 이게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단일화가 안 되고 어떨 때는 A라는 기구, 뭐 올바른 교육감, 뭐 일승본, 또는 우리감 이래가지고 그 후보들이 각자 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승복을 안 합니다. 우리 김수민 교수가 계시지만도 자기가 여러 가지 예고 활동 때문에 이제 결선에 올라갔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나는 양보하겠다. 근데 저런 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 승부 안 합니다. 결과 승부 안 해요. 이게 이제 우리 보수의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는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승복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 보수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보수의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정치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 좌파는 지위를 같이 도와줍니다. 국회의원들도 도와줘요. 그런데 보수는 먼 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게 또 우리 폐인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이 선거 우리 해봤자 별 성과가 없는 거예요. 김수중 교육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긴 했는데 지금 내년 까지 이제 초까지 6월 1일 선거인데 8년 임기가 되거든요. 3번 이제 노계도 12년 하겠다고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김수중 뭐 제가 진보라고 좌파라고 제가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고 가끔 돌아가는 게 좀 문제가 많아요. 첫째, 부산의 학생들의 학력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교육 중에 중요한 게 인성교육하고 학력 신장 아닙니까? 학력이 아주 낮아요. 심지어 경남이라든가 강주, 대구, 대전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시도 평가를 가지고 많이 보는 것이 일반계 고등학교 서울대에 진학이 한 몇 프로 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많이 보는데 2020년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10위라요. 전국 10위. 우리 부산이. 근데 제2도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61명에 3.4% 3%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력 현상이 저하 현상이 아주 심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사가 중요하거든요. 인사가 만사인데 이 인사를 할 때 예부 인사를 많이 발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들 국어부터 이제 주로 들어 올라가지고 가장 자기들이 그 희망을 가지는 게 진급이거든요.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진급이 중요한데 예부 인사를 한 40명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것도 3급, 4급, 5급, 6급, 7급 이래가지고 그런 게 밑에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척근들 심지어 사성구 고위원 출신을 뭐 고위공무원으로 뭐 또 자기 선거할 때 도움 주는 사람 3급 공무원으로 이래 이제 꼽아나니까 이게 이제 안에 내부에 그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직 사무관이 얼마 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청렴도, 자기가 제일 강조한 게 청렴도는 잘한다 했는데 뭐 15위, 6위 되고 그러니까 야, 자기들 구실을 찾기 위해서 사무관이 어제 풍문에 좀 뭐 돈을 좀 얻어먹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 검찰에 고발해 버렸어요. 이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나중에 죽어나서 조사해 보니까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돼버렸어요. 가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그 사태가 발생했고 또 이제 실수주의 구급 공무원 애가 응시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치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부산공고애인데 이제 학교 통지서를 받았어요. 1시간 후에 안 됐다는 또 번복도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내가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졌다. 얘가 3명을 뽑는데 3등을 했어요. 그래서 5등짜리가 되고 3등은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제 이야기가 5등짜리는 면접에 올 상을 받았고 3등짜리 가는 죽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면접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얘가 또 반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가 교육청 앞에서 이제 데모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교육감 고발을 했어요. 학부모들이. 또 이런 또 인사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안전과 생명 아닙니까? 그죠? 자기 부하가 죽고 그 다음에 응시생이 죽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이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스타가 된 게 두 사람들 때문입니다. 조국이하고 추미애 때문에 말이죠. 조국 추미애가 1등 공신이에요. 사실상 1등 공신인데 조국이 지금도 자기는 재판을 부인이 지금 구속이 됐어도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지금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국이. 윤미향이도 마찬가지고 그 들어간 사람들 한명숙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판결 나도 그 사람 승복 안 해요. 판결 잘못했다고. 이런 그 나라가 지금 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이 조국이가 그 얼마 전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책을. 그래서 진중권이하고는 우리 서타가 진중권 아니고 진중권 자기가 절친인데 자기가 돌아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유승자고 이중기 기자거든. 그래서 진중권이는 막 맹렬히 비판해요. 그 책을 가지고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데 이 이제 부산교육감 김숙주 이 양반이 먼 글로 보내 그거를 이제 책을 읽고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그가 고맙고 또 고맙다. 이 말이 됩니까? 조국이가 지 해명 글로 쓴 그 책을 보고 고통의 시간을 견딘 조국이가 고맙고 또 고맙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좀 둘이가 사이가 좀 친해야 됩니다. 친해도 명식이 교육을 갖다가 우리 정의와 그 원칙을 가리키는 교육감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 상식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간의 소통이 아주 안 되거든요. 소통이 안 되고 측근들 몇 명들이 부산교육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김석준 교육감은 제가 이제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민주노동당 부산 지부장, 시당 위원장, 진보신당 당 대표, 시당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진보신당 후보로 두 번에 걸쳐서 부산시장에 출마를 했어요. 하고 비례대표를 포함해가지고 두 번 또 국회의원을 놓았고 2012년 대선에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교육감 선거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전력을 알면 김석준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지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내 같은 사람은 몇 사람을 알고 근데 TV 많이 나오고 이름 많이 알려지니까 그거 보고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감 선거의 명점 이유가입니다. 바로 깜깜이 선거입니다. 깜깜이 선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름만 많이 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이 이제 이 김석준 이제 교육감인데 이번에 또 삼선을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감 선거는 교원과 학부모를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가 과거 어떤 경력과 전력이 있는지 모르고 매수금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선거에 절대 유리한 이 선거 제도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진보 좌파 교육감이 득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6명이 출마했거든요. 그 반면 진보 후보는 김석준 후보 1명이 나왔어요. 그 6대1이지 6대1.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득표율이 이명희 후보가 22.2%, 박명훈 후보가 20.4%, 김석준 후보가 34.67%, 34.67%까지 된 거예요. 그때 만일에 이명희, 박명훈 두 사람이 내가 몇 분 단일을 권했거든요. 이 단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 후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단일화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단일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수의 단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김용욱이 알죠? 또 김용욱이 그 이제 좌파 중에 좌파입니까? 이 양반이 이 말은 맞는 말 같아요. 내가 김용욱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김용욱 교수는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14명이 당선되자 내가 단언하건대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보다 더 큰 역사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여러분들 이 김용욱이가 옳은 이야기했어요. 이 이제 좌파 13명 되는 게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 교육감 14명이 국회의원 50명 때리신 것보다 더 지금 영향이 큽니다. 교육감 선거가 그런 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용욱 이 교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말을 타산 지수로 삼아야 되겠고 이번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정권 가져와야 되고 교육감 우리 보수가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